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아파트 나온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시대가 지금 언택트가 됐다고 그러죠. 자, 비대면 접촉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다뤄 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1차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2차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 주거 문화, 그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주거 형태도 나와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신문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봐야 되고, 굳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시대 자체는 이제 언택트 시대예요. 기본적으로 언택트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왔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 문화, 우리의 아파트의 구조, 아파트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이죠, 주제. 아파트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자, 이러한 주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져야 돼요.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아파트예요, 미래의 아파트.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본 지가 한 2년이 넘는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코스트코는 한 1년 전엔 간 것 같은데, 잘 안 간다는 거죠. 뭐 와이프가 이제 가긴 하지만 뭐 코스트코는. 근데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저는 거의 대형마트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떡하냐? 거의 다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뭐 코스트코는 주문을 안 해주니까, 배달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그다음에 쿠팡, 뭐 그런 업체에다가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이제 물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죠. 무거운 걸 들어다 배달해 주셔야 되니까. 자, 어쨌든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시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마트를 안 가는 게, 그 마트에 가면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는데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것도 박스에 묶고 그것도 들고 주차장에서 집으로 오고. 자,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 인터넷으로 그냥 배달하면 집 앞에까지 그냥 다 배달해 주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새벽에 받아야 될 물건이 있다. 신선식품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또 마켓컬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시대가 이런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자,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 비대면 시대가 어디까지 가냐? 결국 이제 의료 진료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의학과에서는 논쟁이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다 보면 서울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서울의 큰 병원을 또 선호를 하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뭐 연대 병원 다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게 쉽지도 않고 예약 진료도 쉽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한 사회가 왔다라는 거, 왔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왜 왔냐?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도시에 너무 밀집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들이 너무 많은 그 세계를 곳곳을 다 다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쉬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많이 이동을 하고 많이 밀접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이 문명의 전염,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치되려면 한 2년 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패턴이 재택근무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3단계가 되면 완전히 재테크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에서 다른 경제활동이 셧다운되고 모두가 이제 재테크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2단계에서도 거의 또 재테크 근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이제 재테크 근무는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재테크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큰 기업들은, 또 대기업들은 그 뭐랄까요, 교통 요지에다 또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또 근무를 하게끔 만든다든지. 자, 이제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트렌드는 언택트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왔다. 자,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주식시장을 보면 알겠죠.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의 대장주는 이 언택트 비대면 주식들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가격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식이 앞으로 대세가 됐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언택트 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다 주문하는 거예요. 뭘 사든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재택근무가 많아졌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 자, 실제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자, 기업은 오히려 좋더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기업들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고, 집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집 체류 시간 증가.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마트가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시대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배달해 주니까. 이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다.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게 매출이 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집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는 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레저 취미 생활이 많아요. 취미 생활이죠,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이 많다라는 거예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그러한 그 많은 콘텐츠가 이 인터넷 안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자, 그런 분들이 그런 그 가족 구성원의 모두가 집에 체류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집의 구조도 그것에 맞게 편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언택트 이후의 주택 변화라는 거예요. 자, 벌써 이런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미국과 미국 뉴욕이죠.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교외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복잡한 도심보다는 교외의 쾌적한 환경에 주택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굳이 비싼 도심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는 교외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도심에서 임대로 사느니 소유로 외곽 아파트에 가서 소유로 산다. 자,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언택트 시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은, 자, 벌써 이러한 그 언택트 시대가 짧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벌써 이제 건설사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를 반영한 설계의 아파트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간 끝나겠지만 언택트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언택트는 계속 간다. 자, 그러니까 그 건설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거의 구조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신개념의 아파트를 내놔야 되겠다. 그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야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구조의 아파트를 내놓겠죠. 자, 그걸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언택트 아파트를 이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직콕 문화를 이룰 것이다. 이제 집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밖으로 가서 노는 것보다는 바캉스라고 하죠. 바캉스,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는 걸. 자, 홈캉스. 집에서 즐기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비대면이 많아질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재택근무를 위한 오피스를 만들겠다. 집에다가 오피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대형 그 건설사에서는 그 드레스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슬라이딩 책상, 그러니까 접이식 책상이죠. 자, 그런 것을 넣어서 집무실과 공부방으로 변신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드레스룸 플러스 집무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오피스를 집안에다 만들겠다. 자, 이러한 설계를 도입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 만들어내겠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요즘에 새 아파트들은 그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환기 시스템에 살균이 가능한, 그리고 바이러스를 차단 가능한, 자, 그러한 그 기능을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환기 시스템을 만들겠다. 자, 그리고 클린 케어룸을 만들겠다. 야, 현관과 복도 사이.
자, 현관에 들어서면 그 복도, 그 사이에 크린 케어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무인 택배를 더 활성화하겠다. 자, 그리고 무인 경비.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인데, 요즘 보면은 경비법 강화,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경비들을 경비 고유의 업무 외에는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비는 말 그대로 경비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무인 경비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무인 경비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모듈을 적용한 제균 환풍기와 이런 환풍기와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죠. 스타일러가 설치되고 욕실과 세탁실로 곧바로 이어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크린 케어룸이죠. 크린 케어룸에서 바로 욕실과 세탁실로 이어지게끔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세탁실에 넣고 그리고 바로 목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언택트 시대가 빨리 오고 우리가 그런 곳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의 아파트는 인기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활 패턴, 생활 문화가 바뀌니까 앞으로 대세는 더욱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가 많겠죠. 이제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 세계 여행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굳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AR, VR로 그 세계의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뭐 카나다까지 가서 그 폭포를 볼 필요가 있겠냐. 자,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횟수는 줄어들 것 같아요. 분명히 횟수는.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즐기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 안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단지 안의 조경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단지 안의 조경도 그냥 보는 조경이 아니라 체험하고 그 속에서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자, 그런 조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조경도 이게 어떤 발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지은 아파트 가서 보면 조경이 정말 체험을 하게끔 숲속에서 내가 걷고 있는 것만큼 걷는 것 같은 기분을 줄 만큼,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조경으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자,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파트는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대피 공간과 실외기실 이것을 통합해서 발코니 공간을 넓힌다 이거죠. 이제 여유 공간을 더 넓게 해서 그 쾌적한 편리한 구조로, 이제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카페, 어차피 홈캉스가 되니까 요즘은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에 다 카페가 있는데 이제 녹색 카페가 이제 된다는 거죠. 텃밭과 식물에 둘러싸인 녹색 카페. 자,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저희 앞으로 나올 신축 아파트의 어떤 그 그림이 보이죠. 당연히 이제 분양가는 비싸져야 되겠죠. 자, 이런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또 있겠죠. 그 앞으로 1, 2년 뒤에는 이렇게 달라진 주거 문화가 반영된 평면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그래요. 벌써 건설사들이 이걸 반영을 해서 1, 2년 뒤에 분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요즘은 32평이 표준형인데, 자, 이제는 앞으로 그 표준형이 커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대형이 이제는 표준형이 된다는 거죠. 38평, 40평, 42평. 선호하는 평수가 넓어질 것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식구들이 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중대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